진짜 시간차 공격이거든요. 이 시간차 공격 때문에 분담금이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현금 청산 시 시세만큼 받을 수 있나? 이 조합에서 우리를 시세대로 평가해주지 않아요. 공사비고 체크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미루고 어떻게 되겠지? 하면 결론 딱 하나예요. 현금 청산 아주 낮은 시세로 당하는 거예요. 화병 나서 환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찬웅의 집안채도 수업입니다. 오늘은 현금 청산 문제 한번 얘기할까 해요. 조합원신들이신데 요즘에 공사비가 너무 오르니까 그 부담 때문에 정말 고민 많이 하세요. 또 나이 들으셨는데 비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대응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질문들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자, 우선 질문으로 먼저 좀 만들어 놔 봤어요. 이게 질문이 정리돼야 되니까 5가지 질문 정도 정리해 놨거든요, 제가. 보시면 공사비와 내 분담금의 관계, 당연히 좀 아셔야 되죠. 그 다음에 자주 하는 질문이 분양 포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죠. 분양 포기하니까. 그 다음에 청산당할 때 시세만큼 어느 정도 도대체 받는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너무 화나, 내가 너무 억울해, 그래서 소송으로 한번 사업 멈추고 싶어, 해볼 수 있는 거냐.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현실적으로 진짜 어느 스텝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말하지만 각각 사업장이 다르니까 일부 뒤쪽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기본 이런 지식은 쌓아야 되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우선 해보죠. 자, 1번. 내 분담금이 갑자기 폭등하나요? 이게 뭐냐면 요즘에 너무 올라가니까, 근데 뭐 그 이유는 뭐 외부 환경, 건축 비용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 뭐 우리가 내부 조정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원자재 가격, 수입하니까. 뭐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금리 올라가는 문제, 미국 경제에서 그런 게 다 영향을 다 같이 받아요. 저거는 뭐 우리가 그냥 받는 거, 뭐 어떻게 조절도 안 돼, 국가에서 조절도 안 돼. 우리가 보통 이 종전 자산 평가 시점 있잖아요. 내 자산을. 그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 그러니까 초반에 사업 시행, 우리가 다 뭐 조합 설립하고 다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 공사비 확정 시점 대비해서 정말 오래 걸린 것들이 있거든요. 10년 이렇게. 그러면 그 사이에 이게 공사비는 그 사이에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이제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이게 한 10년이다 치면, 예를 들면 나는 내 자산 평가는 되게 낮게 받았는데 과거 가격으로, 10년 전 가격으로. 근데 지금 공사비 확정 시점은 실제 착공 이후 늦어져서, 진짜 있어요. 그러면 이 괴리가 되게 커져가죠. 단순 문제에서도 이 괴리가 되게 심해요. 시간차. 이 시간차 공격. 진짜 시간차 공격이거든요. 이 시간차 공격 때문에 분담금이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 문제라 할까? 내 자산 평가 시점하고 이 공사비 확정 시점이 너무 시간차가 나니까. 그래서 좀 오래 끌어버리면 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건 못 막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 이제 두 번째 아까 질문 중에, 그래서 분양 시점 안 넣으면 나 그래서 너무 많이 주라 하니 나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절차가 저로 해요. 바로 해서 미참여자로 분류가 되고 현금 청산 대상자 확정이 되죠. 그러면 이제 조합과 이제 협의를 하는데 뭐 그냥 협의가 되겠어요, 그게. 거의 이제 수용 재결 절차로 강제 편입이 되죠. 그러면 이제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현금 청산 되는 거예요. 그냥 쉬운 말로 현금 청산. 그래서 뭐 조합은 지위 다 되고. 근데 문제는 아까 이거는 이제 당연히 아시는 얘기고 분양 포기하니까 현금 청산된지는 알아. 근데 그러면 중요한 건 나 얼마 받는다는가? 현금 청산 시 시세만큼 받을 수 있나?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게. 근데 못 받아요. 아까도 제가 그래서 먼저 설명했던 건데 우리 평가 기준일 협의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사비 이렇게 오르잖아. 이 갭 차이를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우리를 시세대로 평가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현금에서 미래 가치는 이익을 못 받는다. 되게 답답하죠. 현금 청산 당해서 돈이 없으니까 뭐 추가 분담 못 내겠다. 그래서 난 그 돈 못 내겠다. 너무 힘들어. 근데 청산 당할 건데 미래 가치는 보장을 못 받아요.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미치죠. 그다음 뭐 당연히 뭐 미래 가치는 세아파 프리미엄도 없고 개발 이익도 배제당해요. 개발 이익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구를 팔아서 그 이득을 가지고 나 계산 같이 해줘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단순 평가 받아요. 잔인한 현실이지만 알고 계십시오. 자, 그러면 다 싫어. 앞에 다 상황 나쁘잖아요.
너무 열받잖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 소송할래? 나 소송할래. 조합 너를 위해서 너를 상대로 소송할 거고 시공사 상대로 소송할 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사 세울래? 거의 세우기 힘들어요. 이게 별도예요, 별도. 우리가 보통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설명할 때 이런 거거든요. 소송 제기하고 그러면 사업 중단되고 유리한 고지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거 거의 불가능해요. 소송 제기 사업 중단 아닌데 그냥 가요 우선은. 법원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이게 집행정지 인용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쭉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사 중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이거죠. 그럼 공사를 11일 날 좀 걸어야 되잖아요. 예, 너무 억울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 치면 난 그럼 공사비라도 좀 체크해야 되잖아요. 공사비 부분을 내가 가서 그 시공사한테 야 일요일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나 자료 다 내놔. 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절차는 해야 된다고 제가 써놨죠. 예, 제가 공사비 검증 절차 필요하다고 썼긴 썼어요. 여기다가 썼는데 공사비 검증 절차 활용한다고 썼죠. 제가. 근데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개인이 가서 부탁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게. 이게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조합은 개인 신청 불가능해요. 조합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을 휘두르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건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법적 강제성 없으니까 시공사하고 할 때 이게 사실 우리가 좀 이론적 얘기인데 진짜 왜 조합장님, 이 조합 임원들이 중요하냐면 진짜로 이게 어떤 끌고 가면서 시공사에 대한 어떤 체크 사항들을 잘 하는 게 진짜 이 조합원, 임원,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원 임원들, 조합장님 정말 좌지우지 많이 돼요. 개인들 하기 힘들어요. 제가 오늘 질문을 현금 청산 당하나 했는데 다 아무런 얘기죠. 미래 가치도 안 줘. 공사비 이거 체크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소송 세우려고 했더니 그것도 못 세워. 예, 그게 현실이에요. 우선 현실 인식을 해야 우리가 선택권 나오잖아요. 지금 현실이 여기까지 현실이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뭐 내가 조합적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쉽죠? 않죠. 중간에 가서 관여하고 체크하고 조합 업무에 가끔 그냥 내가 사서 끝났어. 그래도 자주 가끔 체크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알고 계셔라. 근데 이 현실이 사실이니까 이걸 먼저 알고 그 다음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현실적으로. 자, 이런 거죠. 사실 이 한 페이지가 다예요. 진짜 할 얘기는. 우선은 스스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나 현재 부담금 감당할 수 있어? 따져봐야죠. 예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죠. 집행부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이게 프리미엄 얼마까지 오를 건지. 그러면 나 분담했으니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나중에 이거 뭐 홍보도 하고 글도 쓰고 적극 나서야 되잖아요. 내 자산 가치를 올려야 되니까. 갈라지죠. 우선은 이것부터 따져야죠. 아니오면.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서울이 다 투기 지역이잖아요. 막 못 팔아요. 예외조항이 있는 게 있어요. 예외조항. 예외조항, 장기 보유에 대한 예외조항이 돼서 내가 되는지 해당. 그럼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을 이용해서 왜 분담금 못 내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는 경우는 시세 반영해서 빨리 탈출해야죠. 이게 제일 좋은 케이스. 만약에 그거 안 돼. 그러면 이제 청산 당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구역이 뭔가 추진한다 그러잖아요. 뭔가 추진하려고 그래요. 사실 제가 지금 암울한 현실 보여줬잖아요. 절차 자체가. 개인 조합원이 전쟁하기 너무 힘들어요. 암울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요즘에 서울시 같은 여러 구역들이 뭐 지역에서 추진하려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때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벌써 구역 지정되면 이게 그 실거주 요건, 이게 일부 예외 조항이 되면 좋은데 아니 되는 분들은 이게 팔지도 못 그냥 청산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선제적으로 전문가도 만나시고 주변에 따져봐야 돼요. 지정 뭐 한다고 뭐 요즘에 동의서 걷고 있대. 그 순간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되죠. 내가 만약에 우리 지역이 좀 강북에 좀 외곽이다. 여기는 일반 분양가가 그리 높지도 않을 거고 자산평가할 때 분명히 토지 가격이나 이런 거 체크할 때 높게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 당시에 벌써 매도를 걱정해야 돼요. 그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매도를 해서 나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 즉 토지 면적 대비 조합원 숫자도 좀 많을 것 같아. 그러면 일반 분양가분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매도를 적극 생각하고 빨리 방어 전략을 짜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꽉 뭐 잡혀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를 현실적으로 좀 아시고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금 청산 문제는 정말 핫한 이슈예요. 보시면 이것 때문에 그렇죠. 팔고 나갈 수 없는 비용 감당도 불가하고
청산시 가치도 엄청 낮고 법적 양도도 금지돼서 예외 조항이 대상되면 괜찮은데 안 그런 분이 많아서 그래서 다 고민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의 대답은 선제적 대응밖에 없어요. 선제적 대응. 특히 이 선제적이란 게 뭐 빠른 대응인데 이 선제적 대응이 우리가 내 지역이 정말 뭐 우리 말하는 상급지, 그러니까 내 지역이 아주 우량적이 아닐수록 이 고민을 선제적 대응은 빠른 대응이 되게 필수예요. 뒤로 밀고 어떻게 되겠지 하면 결론 딱 하나예요. 현금 정산 아주 낮은 시세로 당하는 거예요. 화병 나서 환장합니다. 그거. 네, 오늘 또 이 정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다음번에 다른 시간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